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나아가는 당국의 중심 DKBS에서 보내드리는 10월 30일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소식을 전해드리는 10월 30일 월요일 레이더 단국의 진행을 맡은 박지원입니다. 2023년 팀원이 복지재단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3년 공공의료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2023학년도 계절학기를 안내합니다. 탄소중립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3년) 팀원이 복지재단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응모 주제는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사업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11월 12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참가 신청서와 제안서 작성 후 홈페이지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원이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공공의료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개인 및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합니다. 응모 주제는 공공의료를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영상 및 슬로건 콘텐츠로 제작입니다. 신청기간은 11월 12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2023학년도 계절학기를 안내합니다. 계절학기 학사 일정은 12월 23일부터 1월 11일까지이며 토요일 포함 총 15일입니다. 수강 신청 일정은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1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통합플랫폼 수강 신청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자격은 누구나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응모 주제는 지구를 지킨 나만의 자원봉사 경험 소개이며 신청기간은 11월 14일까지입니다. 시상 규모는 총 8팀이며 접수 방법은 안녕 함께할게 필로폼의 업로드 후 구글 폼을 통해 신청서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단국대학교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을 안내합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대학 내부 구성원이며 설문조사 기간은 11월 7일까지입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대학 포털 웹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익명성 보장과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아이유의 마음과 로고송 듣고 다양한 당국인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전해드리는 코너 당국 토크쇼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걸렸어. 당국 토크쇼.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oh yeah.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30일 당국 토크쇼 MC를 맡은 박지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저마다 취향과 취미도 가지각색인데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당국 토크쇼.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10월 30일 월요일 당국 토크쇼.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바로 당국대학교 학생강연단 단울림과 함께합니다. 단울림 소속인 두 학우님의 취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먼저 단울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울림 10기 김복민 권순호입니다. 이번에 단울림 소개 겸 한마디 들려드리고 싶어서 협업으로 라디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연 전에 저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CS팀 소속 강연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단울림이라는 단체로 모이게 된 것은 저희 단원들 모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단원들 모두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 자체가 저희의 이야기이자 전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창한 강연이라기보단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취미, 취향에 대해서 진솔하게 전하고 싶은 그런 거죠. 저희가 느끼고 드리고 싶은 말씀들로 단울림의 모습, 다양한 강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실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그럼 노래 짧게 듣고 첫 번째 학우님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첫 번째로 만나볼 학우님은 취향, 그리고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경영공학과 권순호 학우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단울림 학생강연단 10기 권순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의 취향과 그리고 저의 글을 통해 알게 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성향에 대해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MBTI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명한 MBTI예요. 재기발랄한 활동가라고도 불리는 ENFP입니다. 물론 심리학과 전문가들은 MBTI로는 사람의 성격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하죠. 물론 그렇지만 ENFP들은 확실히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머리가 꽃밭이라는 건데요. 본인이 좀 지치고 우울할 때가 때로는 있겠지만 그때를 제외하면 항상 긍정적인 상상과 샤랄라한 모습으로 인간 골든 리트리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런 인간 비타민과 같은 밝은 에너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갈 때 좀만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면 바로 지금 들리는 뉴진스의 하이보이나 아이브의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달리곤 합니다. 저의 일종의 취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가는 곳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혼자 갑니다. 천안에 있는 한 대형 카페에 갔는데요. 카페 앞에 핑크 뮬리라고 하는 분홍색의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날이 좋을 때 갔는데 정말 100명도 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플들, 가족들끼리 335 모여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여러가지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겐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다가왔습니다. 카페 안 실내에는 선인장들이 제 키보다 높게 드리워져 있었고 천장에는 풀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런 카페들은 저의 낙천적이고 이상적인 감성을 더욱 자극하더라고요.
멋들어진 노래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카페인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솟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저에겐 새로운 몸과 마음의 걱정을 놓는 릴렉스한 시간이 됩니다. 일종의 영감이 떠오르는 시간이기도 하고 저는 글쓰기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책 읽기 등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힐링 스팟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아지트가 있으시겠죠. 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의 힐링 스팟, 휴식의 장소는 어디십니까? 이 질문을 이어서 저는 또 다른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장점을 찾고 알려주기입니다. 이 또한 저의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에서 나온 스타일인 듯 합니다. 사람마다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이 친구는 어떨까 싶었다가도 뭔가 망가진 도어락을 고친다든지 방충망을 잘 고치든가 이런 능력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를 잘 주도하고 소위 인싸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부러운데요. 저와 함께 온 단울림에 있는 김복민 형님도요. 저번에 축제를 같이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아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다 인사를 안녕 안녕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저거는 진짜 능력이다. 전 돈 주고도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MC님께서 느낀 것은 너 목소리가 발성이 완벽하구나. 나도 저렇게 좀 말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장점이 있죠. 누군 노래를 잘 부르고 누군가 춤을 잘 추고. 저는 이런 장점을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장점이 가진 무한하고 거대한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당신이 그 장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당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에겐 선생님이 되곤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께 다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변에 친구들이 가진 단점과 아쉬운 모습 때문에 지칠 때가 좀 있을 겁니다. 아,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짜증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근데 그때 한번 그 사람의 장점을 한번 찾아주면 어떨까요? 야, 쟤는 그래도 진짜 이야기는 항상 잘 들어주더라. 아, 저 친구 통이 커서 맛있는 건 항상 잘 사줘. 야, 그래도 쟤는 의리는 있잖아. 쟤가 생긴 건 좀 잘생겼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고유한 개성을 찾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좋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랑스럽게 보이기까지 하겠지요. 이런 낙관적인 마음들은 저의 삶에 에너지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 저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활력이 됩니다. 물론요, 때로 슬플 때 있죠. 저도 우울하고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활력과 긍정적인 가치, 세상을 밝게 바라보고자 하는 이런 시각이 저에게 항상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엄마가 빌려주신 모닝차를 타고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들으면서 핑크뮬리가 쫙 펼쳐진 대형 카페로 향하고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활력 있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힘을 끼쳐드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진심의 마음 담아서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주변 사람들의 단점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순호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씨도 오늘 하루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순호 씨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저는 노래 짧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단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저기 그대가 보이네요. 오늘도 같은 시간 단국 토크쇼 단울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학우분은 지난 방송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죠. 바로 러시아어학과 김복민 학우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취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단국대학교 학생 강연단 10기 김봉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취미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혹시 여러분은 취미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뜻 취자에 만 미자를 사용하는 단어. 하나, 마음에 끌려 일정한 방향으로 쏠리는 흥미. 둘, 아름다움이나 멋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전문이나 본업은 아니나 재미로 좋아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취미가 있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꾼 취미는 무엇인가요? 그런 취미가 있으실까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이끈 취미에 관해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먼저 제 취미에 관해 이야기할까 해요. 사실 저는 취미 부자입니다. 저번처럼 볼링을 치거나 자기 개발서나 경제 경영서를 읽고 필사를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홀로 여행을 떠나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 홀로 다니는 여행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행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마법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친 삶을 잠시 벗어나고 예쁜 풍경을 보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저를 맞이하고 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곳으로 떠난다는 것, 그런 여정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여행을 혹시 어떻게 떠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같이 다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기도 할 거고요. 또 누군가는 아무런 계획 없는 즉흥적인 여행을 즐기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여행지를 정해만 놓고 아무런 예약이나 계획 없이 홀로 떠나는 여행을 아주 좋아해요. 때로는 여행지마저 정하지 않고 떠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홀로 다니는 여행을 수능이 끝난 직후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상체만한 캐리어에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챙기고 지갑엔 비상금과 교통비만 넣고 서울역을 향했죠. 아시겠지만 서울역에 가면 가나다 순으로 전국 각지의 지명이 전광판에 적혀져 있어요. 그곳엔 배차 시간과 가격까지 모두 적혀져 있죠. 그 앞에서는 저는 고민했습니다. 남들이 가는 곳으로 떠날까? 아니면 연고지가 없으면 잘 가지 않을 법한 곳을 떠날까 하고 말이죠. 제가 선택한 길은 잘 가지 않을 한적한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수능을 치룰 때까지 얼굴 모르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치였는데 또 경쟁에 휘말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제가 선택한 첫 여행지는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외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4주간의 배낭여행, 무전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수능 끝난 고3 남학생의 무전여행이잖아요. 서울역에서 외관역까지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자야 할지,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등등 아무것도 정해두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여행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못할 것 같았고, 지금 이 여행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두렵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 같았거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을 실제로 겪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설거지나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요. 또 모르는 집에 가서 일일 손주 노릇을 하기도 하고, 끝없는 시골길을 걷다가 차에 얻어타 보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고기도 구워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홀로 떠나는 것에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자신감을 남겨주었어요. 제가 처음에 취미라는 한자에 대해 뜻풀이를 했었는데요. 뜻취의 만미, 뜻과 맛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직역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여행이란 취미에서 얻은 뜻은 도전이었고 느낀 맛은 자신감이에요. 물론 제가 이 여행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무작정 여행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누군가는 다른 무언가로 새로운 깨달음을 분명 얻을 것이기도 하죠. 다만 제게 여행이라는 하나의 트리거가 지금 스피커 너머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죠. 여러분은 타인에게 나의 취미는 무엇이야 뿐만 아니라 나는 취미로 이러한 생각이나 경험을 얻었다고 표현할 수 있으실까요? 실제로 제 친한 동생은 프로게이머를 준비했었다고 해요. 같이 게임을 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잘해요. 전 단순히 그 동생이 게임을 잘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분위기와 흐름 그리고 현재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혼자 하는 게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이거겠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음악을 듣더라도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에 흥얼거릴 뿐만 아니라 멜로디와 가사의 어우러짐과 보컬과 악기의 소리를 분석하고 조화로움이나 남들과 다른 감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름다움이나 멋을 감상하는 능력, 아주 취미스럽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취미를 한 번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과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해요. 제가 갖고 있는 무계획, 나홀로 여행이라는 취미는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과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 무기로 앞으로 제 삶을 개척하고 이겨내가려고 합니다. 저는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지인들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발길 대로 가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뜻은 고민을 너무 길게 하지 마,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듣지는 마, 너가 원하는 걸 해,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 라는 속뜻을 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취미가 20년 그 이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체화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에 끌려 일정한 방향을 향한 그것이요. 그러니 단순히 취미야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 취미를 함으로써 난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알아갈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중 여러분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에 대해 가장 소중한 것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의 제목은 발길이 닿는 곳으로 해요. 제목에 제가 다녀온 여행 이야기도 담겨있고 취미 이야기도 담겨있고 제가 지인에게 건네는 말도 담겨있고요.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인생 가치관도 담겨있습니다. 19살 소년이 떠났던 여행이란 취미 하나가 지금의 제 삶을 바꾸어 놓았듯 여러분의 취미 하나가 여러분의 무언가를 바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만 다르게 바라본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걸어간 그 발길들이 모여서 하나의 길을 만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을 말이죠. 혹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것에 마음을 쏟았는지 잊은 때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의 발자국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온 길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야 할지 안내해주는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치르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우리 또 만나요. 이상 김봉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자신의 취미를 함으로써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본인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분명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나라는 사람을 깊게 알아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오늘 10월 30일 단울림 소속 순호 씨와 복민 씨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소중한 말씀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따뜻해지셨길 바라며 당국 토크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하니까 사나이의 운명을 막지 마라 세상아 나 이제 오늘은 학생강연단 단울림과의 협업을 통해 경영공학과 권순호 씨와 러시아어학과 김봉민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두 학우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학우분의 취미를 알아볼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라우브의 필링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교내 곳곳으로 울려 퍼질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안녕! 그냥 있으면 돼 말하는데 널 만난 건 맹세코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Is my love too much? Is it just enough for you?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정은, 기술 이가연,
진행 박지원, 제작의 DKBS였습니다.